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이선호입니다. 2020년은 굉장히 의대 입학에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A레벨이 취소됐지만 의대 입학에는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A레벨 점수였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라든지 어드미션 테스트를 통과했다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옥스브리지 입학, 그 다음에 의대 입학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OIC 입학 결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물론 제 학생도 OIC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를 통해서 의대를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IC 입학 학교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대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라든지 워크 익스퍼런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한 2부에서는 이혜리 학생이 실제로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OIC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자기 공부 방법,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는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그리고 워크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했는지, 어드미션 테스트는 어떻게 했는지 등등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부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람사랑 유학원 저는 대표 이선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대로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요. 사실 유학원도 굉장히 좀 힘든 직종 중에 한 것이죠. 하지만 열정 있는 학생들, 열정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의대 입학이라든지 톱 대학교 입학,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톱 학생인 이혜리 학생 좀 초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1부, 2부로 썼긴 하는데 사실은 이 구분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1부에서는 제가 연구 OIC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제 학생 의대 입학 결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제가 한 1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혜리 학생이 어떻게 해서 UCL 의대에 입학을 했는지, OIC 과정부터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혜리 학생은 사실은 지금은 디퍼드 이어로 했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입학을 해서 1년 한국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비도 하고요. 좀 쉬면서 1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야 할 기회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Q&A를 저와 이혜리 학생이 좀 받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물론 여기에서는 저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처음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샌앤드루스처럼 글라스고 한국 대표, 그 다음에 그 외의 학교들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샌앤드루스가 사실 저한테 되게 좀 중요한 학교였던 게, 여기에서 영국 그 의대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의대가 많은 기회를 좀 주고 있다. 왜 이런 걸 알았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기소개서하고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인터뷰를 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이 질문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지금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파운데이션에서 일부 한 20% 30% 파운데이션 갖고 나머지는 A레벨로 갔는데 38명이 직접 제가 상담을 하고요. 동기부여도 시켜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어레인지하고 학교 선정하고 그리고 입학할 때까지 도왔던 학생이 38명이고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 때문에 사실 소개로 오면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물어보고 문의하고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하기는 좀 그래서 38명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의대는 해리 학생이 이렇게 UCL 간 경우도 있었지만 캠브리지, 이번에 임페리얼 이렇게까지도 입학을 한 학생들이 있어서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사실은 의대는 입학이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벽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A레벨 통해서 파운데이션 통해서 100%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OIC에 나왔기 때문에 OIC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시간을 좀 여기서 포함을 했고,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 질문을 받았는데 OIC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넣어서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OIC 같은 경우는 이 대표하고는 학교 전체 한 학년에 20명, 전체 40명 정도일 때부터 같이 일을 해서 2012년부터 그때부터 같이 쭉 일을 해왔고요. 그분이 야스민 사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죠? 화면 때문에 옆에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10년 동안 카디프하고 OIC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연속해서 영국 전체 넘버 원이 됐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아무튼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BBC 다큐멘터리도 나왔던 회장. 브리틴스 브레이니 스쿨로 나올까요? 그 다음에 밑에는 데이비드 카메론이죠. 영국 총리에게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사실 식스폼이라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식스폼은 A레벨을 얘기하는데 A레벨 2년 기간이 가장 입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성적이 좋든 나빴든 상관없이 수석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영국에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잠시만요. 제가 사진 좀 이쪽으로 옮길까요? 지금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사실은 여기 보면 CAG라고 있을 거예요. 센터 어세스먼트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A레벨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A나 A스타를 만드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99%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 전에도 92%, 93%이 정도로 A스타 A를 마저 왔던 학교고요. 하지만 그 포인트는 사실 이걸 취소됐기 때문에 성적이 그저 좀 여유있게 줘서 입학을 했다. 왜 이런 포인트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옥스퍼드, 캠브리지라든지 LS, 임페리얼, 뭐 G5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대는 인터뷰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미 이걸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돼요. A레벨은 조건부만 맞히는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OIC가 유명한 것은 A스타를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니라 톱 학교, 그렇죠? 의대를 어떻게 보내는지 왜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G5, 전체 70명이 시작을 했는데 42명이 G5 대학교에 오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의대는 31명이 최종 입학했는데, 의대는 총 세분야가 63개 의대를 각각 다른 의대에 오퍼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G5 대학교, 임페리얼 컬리지하고 UCL 대학교 각각 3명 가서 6명이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6명을 빼면 그래도 67명인가요? 그래서 3명을 제외하고는 의대, 그 다음에 G5 대학교 다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왜 이런 결과를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는데, 특히 의대라든지 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 결과인데,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지금 제가 이미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임페리얼 칼리지 의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혜리 학생이 UCL 의대를 갔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보시면 캠브리지 의대라든지 킹스 칼리지 의대, 글라스고 의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왔었고요. 그래서 뭐 의대는 100% 제 학생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저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갔던 학생들 있고요. 여기가 야스민 사와와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보냈던 학생들의 결과이긴 한데, 카디프 있을 때 이렇게 옥스퍼드 법대도 가고요. 캠브리지도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OIC로 옮겨서는 뭐 임페리얼 의대, 그 다음에 UCL 의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갔던 학생들이고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의대 입학할 때 필요한 게 GCS 성적이 좀 필요한데 GCS 봤다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GCS를 봐야 되고 가지 않은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의대를 생각한다면 보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ELTS가 필요하고요. 예상 성적이 필요합니다. A레벨 예상 성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인터뷰, UCAT, BMAT인데 자기소개서 인터뷰 이 부분이 거의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UCAT, BMAT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포인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보시면 의대 입학 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다 똑같지만 학교마다 그 중요성은 되게 달라요. 어떤 데는 UCAT, BMAT을 많이 보지 않겠다. 대신에 인터뷰를 위주로 보겠다. 왜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가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A레벨 포인트인데요.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A레벨 성적을 잘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수능 성적이 거의 많은 걸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캠브리지 의대는 A스타 2개 A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임페리얼 킹스 칼리지 UCL은 A스타 AA 이렇게만 필요해요. 티피컬 오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퍼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AA 있고 심지어는 AAB도 받아주는 학교들도 AAB도 받아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만큼 A레벨 결과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A나 A스타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뭐 사설 학교들은 뭐 OIC는 특히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도 50%, 60%가 쉽게 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하고 A스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19년이거든요. 이것은 영국 전체예요. 공립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A스타가 7.8%, A가 17.5%. 이렇게 하면 거의 뭐 25%, 25.5%인가요? 이 학생들이 A스타, A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데 25% 학생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A레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A레벨을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준비라든지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과외에 의존한다든지 공부에 의존한다든지 학교에서 여러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왜 이런 학생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중요한데 혜리 학생이 또 커버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필요하다는 A레벨 점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A레벨은 성적이라든지 선생님 수준은 나중에 혜리 학생이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6회하고 BMAT 준비하는 거 그리고 IELTS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선생님도 OIC 굉장히 선생님 좋긴 하시고 대부분 옥스퍼드 출신이고 박사 출신이고 해서 되게 마음에 드실 거야. 하지만 다른 학교들도 분명히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UKS를 가르쳐주는 학교들도 있고 스스로 과외를 할 수 있고 왜 IELTS라든지 왜 이런 것도 스스로 준비해주는 IELTS 학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학교를 특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데 커리어 커리큘럼이라고 자기소개서하고 인터뷰 준비하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리지라고 그죠? 날리지, 지식에 대한 부분, 의대가 어떤 것인지, 왜 이런 거. 그 다음에 EPQ는 소논문이거든요. 리스텐드 프로젝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리서치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왜 그 의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죠. 뭐 당연히 그죠. 독서를 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그 환경에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병원이라든지 뭐 쉐도잉 뭐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죠. 그런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래서 왜 내가 의대가 필요한지 의사가 돼야 되는지 왜 이런 것을 아는 게 커리어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인터뷰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퍼스널 디벨롭먼트인데 이것은 엑스트라 커리큘러고 스포츠 음악 미술이 있어요. 이걸 영국은 사실 이걸 하지 않는다고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떨어뜨리거나 그런 거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의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계속 축구를 하면서 어떤 환자한테는 왜 이 스포츠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왜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이걸 정말 스포츠를 싫어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스탠드 아웃이라고 했는데 혜리 학생이 좀 커버하겠지만
철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크리티컬 띵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라든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여기서는 A레벨 준비를 어떻게 하고 6회 비met을 어떻게 할지 왜 이런 걸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포인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왜 내가 그죠? 이 전공에 대해서 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워크 스포인트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컴피티션을 참여해야 되는지 왜 이런 포인트로 듣는 게 이 세미나 포인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학생들한테 사실 이 부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쉽 세틀먼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렇게 그죠? 뭐 우주선 같은 게 있죠. 왜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의대를 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준비하면서도 몰랐다가 나중에 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한 사진인데 사실은 이 사진을 영국에서 야스민 사호가 저한테 알려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저희 한국 학생이 아쉽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이제 과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룹 월크예요. 개인 월크가 아니라 개인에게 상을 주는 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룹에 주고 그룹 월크고 그룹이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왜 이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걸 상상으로만 이걸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옮기는 거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룹 월크 하는 거죠. 이걸 끝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는 어떤 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떤 인터뷰가 나오더라도 난 답할 수 있을 준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런 생각을 빼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마지막인데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될 건 의사가 돼야 되는 코어 발류 중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게 보세요. 모티베이션, 순수한 열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무실을 방문해라. 그리고 학생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이 있는지, 왜 관심이 있는지, 왜 이런 물음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 이 자체가 이 학생이 얼마나 열정 있는지, 진짜 성공할 건지 아닐지, 왜 이런 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있지 않더라도 점점 바뀌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이펙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질문을 어떤 걸 그죠 조리 있게 잘 하는지 왜 이런 포인트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포인트를 넣는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 이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혜리 학생 얘기하겠지만 의대 인터뷰는 뭐 패널 인터뷰도 있고요. 그 다음에 MMI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긴장된 상황에서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준비가 안 됐던 학생들은 실제로 잘 얘기하기 되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팀워크고요. 개인 워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이 그죠? 똑똑하면 충분히 의대를 갈 수 있는 왜 이런 입학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국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엠퍼시라고 감정이입이라는 부분을 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을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그죠?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관절염을 10년 정도 알았던 그런 할머니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그죠? 현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이 주요한 포인트였고 제 학생들에게 좀 그죠?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으로 혜리 학생이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시죠?